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유가 이렇게 하단에 지지선 같이 추세선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종가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유튜브를 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6.25% 떨어졌던 이 배경이 원전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가스터빈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자체,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진 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조정이 나왔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무섭게 밀렸던 이 배경에는 사실상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나스닥이 떨어졌던 거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됐었죠. 해외 증시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틀 연속으로 음봉을 준 게 나스닥인데 많이 오른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21선을 하회에서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버렸다가 살짝 아래 꼬리를 단 상태로 이제 나스닥이 끝났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댓글로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 우리가 기회 구간으로 삼아가야 되는 구간이 오는 거기 때문에 댓글에 모두 다 한 번씩 기회라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기회라고 달아주시면요, 유튜브 측에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이 영상 댓글이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개인분들이 보고 나서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매도를 멈출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안 좋게 진행됐을 경우에 해봐야 박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오션의 케이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오션도 이런 구간에서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달아달라, 신고가라고 달아달라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진행되니까 많은 분들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특히 떨어지는 구간에서 굉장히 악플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기우제라고 뭐 비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고가를 갔습니다. 맨날 신고가 간다고 댓글 달라고 하면은 신고가 언젠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저가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신고가를 갔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오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오션 영상에서 정말로 수십 차례 수백 차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하나오션 이런 상승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이 예견된 부분에서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100%라는 건 없겠지만 하나오션과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박스권의 기간이 꽤나 많이 길었었던 게 하나오션이에요. 보시다시피 하나오션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올라간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고점을 딱 돌파를 하면서부터 올라간 구간을 이 구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는 한 2달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나왔던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횡보를 진행을 했었는데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를 했습니다. 3월 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7월 말까지 해서 이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타점에서는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구간으로 삼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대략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 정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번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과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3개월 가까이는 그냥 후딱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아 올라갈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흘렀던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회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오션의 비슷한 점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구간에서 계속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 상향을 시키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보시면은 329% 뛴 후 잠잠 또 물렸나 개미 불안 달랠 전망 나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지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또 물렸나? 또 당했나? 지금 근데 개미 불안을 달랠 수 있는 전망이 나왔다. 긍정적인 전망이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증권가는 개인 투자자 믿음에 힘을 싣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 25일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을 발표한 뒤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면서 삼성증권은 얼마로 78,000원 대신은 85,000원, 하나증권은 76,000원으로 상향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0만원을 제시했다. 지금 주가보다 다 높죠?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보다 다 높은 상황인데 이 아시다시피 좀 증권사들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좀 먼 미래로 20만원 가자 30만원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는데 지금 주가보다 기본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목표가를 잡고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오션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계속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 상향을 했었거든요. 목표가를 줄 상향을 하는데 영상을 찍을 때마다 댓글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뭐냐면 결코 믿지를 않아요. 계속 욕을 달고 댓글에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신고가를 갔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동안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더 극대화해서 남들이 예를 들면 여기서 들어서 쭉 이렇게 들고 가면서 먹는 동안에 우리가 고점과 저점의 구간에서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중 조절을 토대로 수익률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보시다시피 먼저 조선이 움직인 다음에 조선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4월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했었으니까 지금 시기가 엇갈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하나오션이 올라가서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에 두산에너빌리티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하나오션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교차되는 방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면 되냐면 코스피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 됩니다. 코스피가 이번 시즌에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광기가 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앞전에는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난지원금을 전 세계적으로 다 풀어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돈을 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금리도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대세 상승장이 왔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사실 어떤 것만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부분까지는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은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은 지금은 기대감까지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상법 개정이 시행이 되면은 더 증시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민생지원금 거의 다 소진을 하셨을 텐데 민생지원금 받아보셨을 거고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파월 의장을 해고 한 해 만에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월 의장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면,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버블의 시장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한다라고 봐주셔야겠죠. 남북 경협이 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냐면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어서인데, 남과 북이 좀 화합의 모드로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런 코리아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죠. 모든 것이 지금 맞물려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돈만 풀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돈 풀기 플러스 상법 개정과 남북 경협까지 같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번 증시가 정말로 버블로 치달으면서 어디까지도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겠다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100% 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버블의 가능성으로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지금 코스피는 기회겠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매크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여전히 기대감이 다 살아있는 구간이고,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 좀 많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오션이 치고 올라가도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려면은 코스피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박스권에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실망 매물 비슷하게 좀 많이 쏟아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이 이 관세 협상서 두산카드 꺼내나라는 소득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출국 전에도 그런 인터뷰가 좀 있었다 보니까 미국 원전 LNG 수주 기대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서 관세 협상 카드에서 설마 원전에 대한 얘기가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사실상 마스가 프로젝트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스가 프로젝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어떤 문구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 하나오션이 단독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원전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대미 투자의 원전도 포함 두산 웨스팅 인수 재검토 하나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어제 나온 기사고요. 조선 반도체 자동차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원전도 현재 직접 투자 검토,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원전 업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산이 직접 미국 공장 건설은 현실성이 낮아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검토할 만하다라는 추측성 발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SMR 기업들의 주기기 파운드리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이미 추진 중,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있죠.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원전 분야도 다른 제조업들과 유사한 현지 투자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직접 투자하기에는 뭐가 지금 문제가 된다? 도시 하나를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국내에서 제작해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 자, 보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2005년, 2017년, 2022년 세 차례나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었고, 그때마다 두산 등이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테코 원전에 대해서 지재권 논란을 겪으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재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역발상으로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주봉 흐름상 어떤 구간에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89,000원, 10만원 이런 구간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9만원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는 딱히 저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 흐름상도 과거에 앞전에 이런 구간을 놓고 보시면은 여기가 딱 9만원대의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구간보다는 어디까지가 차라리 10만원에서 10만 7천원 이 구간까지가 훨씬 더 의미 있는 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만원에 뭐가 있죠? 라운드 피겨가 있기 때문에, 10만원인 라운드 피겨 기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이 저항선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10만원 구간까지 갈 확률이 더 높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지루하게 흘러가는 구간을 못 견디고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월봉상 5일선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요. 주봉상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꽤나 횡보를 오래 하다가 올라갔거든요. 21선을 터치하고 올라갔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길어질까? 21선이 딸려 올라오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딸려 올라온다라고 하면 터치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겠죠. 과연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건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인데,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매도를 꽤나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렇게까지 많이 팔지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보유 수량을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었죠. 많이 매집을 하면서 2023년도부터 준비했던 플랜인데, 지금권에서 많이 매도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지금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얼마 되지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보유 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고, 이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나면 리스크 관리를 한답시고 계속 매도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끌고 가서 길게 끌고 가서 거기 위에서 한 방에 다 던져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로직이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올라온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하면서 비중을 줄여놓는 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오션도 앞전에 어떤 구간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보유 수량이 퍽퍽 두 번 증가를 하더니만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하락을 좀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하나오션 끝난 날을 외쳤어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 또 갔는데, 보시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 실상 예전에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량보다 덜 들고 있죠. 덜 들고 있으면서 살짝 매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뚫어버렸다는 건 뭐냐면요, 이 위에 구간에서 롤링을 계속 치면서 개인 투자자를 섞어져 버린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한 번만 음봉이 떨어져도 본인들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음봉이 떨어져도 개인 투자자분들 와르를 다 팔면서 하한가 사태가 갈 수가 있는, 과거의 영풍재지 사건 아시죠? 이런 사태가 촉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걸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 올라간 다음에는 위에서 박스를 치면서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A, B, C, D가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탔다라고 하면요, A가 여기서 사고 B가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올라탔다라고 하면
이 위의 구간에서 이렇게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무조건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 E랑 위치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매수 포지션을 E가 들어가면서 B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나가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E 같은 경우엔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쭉쭉 자기가 본인이 목표하고 있는 매도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들어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롤링을 쳐서 결과적으로는 더 적은 물량으로도, 본인들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적은 물량으로도 살짝만 매수를 쳐줘도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갈 수 있는 어떤 걸 또 붙여야겠죠? 시황을 갖다 붙여야겠죠? 시황까지 다 갖다 붙여가면서 타이밍을 재면서 올리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굳이 같이 양봉으로 세워서 누구랑 맞짱 뜰 필요가 없어요. 하나오션이랑 맞짱 뜰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타이밍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한번 속아내주고 하락을 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매도를 하고 떠나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롤링을 치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뀌게 되고, 그런 분들이 유입되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겠다, 10만원 구간까지는 최소로 끌고 갈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롤링을 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위의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만 잘 해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올라온 구간에서, 이 박스 구간에서는 양봉일 때는 프로그램이 매수, 그리고 음봉일 때는 프로그램이 매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입 강도를 점점 심하게 높여가고 있는데, 맨 처음으로 의미있게 프로그램이 매수를 해줬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없던 매수 금액을 갑작스럽게 질러주면서 6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빡 들어오게 된 날, 급발진을 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된 날이 860억 가까이를 매수를 해줬죠. 5월 7일 날 갑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11선 위를 올라타기 시작하는 걸 지켜보면서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얼마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텔레그램방에서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계속 글을 작성해드리고 있는 방이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대응 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부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대응 타점 및 대응방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응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당연하게도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수익 보신다면요, 여기 영상 하단에 공유하기라고 보이시죠?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들이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이 계속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 중에 있을 때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매집주랑 단타방도 한 번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은 최근에 하나그룹이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그룹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이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로템까지 해서 주요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하나 측에서 인수할 거라는 썰이, 그러니까 찌라시가 돌았던 회사예요.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공격적인 매집 패턴이 들어와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전에 있었던 박스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박스를 위쪽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거래가 정지됐었던 이런 구간을 지금 물량을 찔러놓고 빠지면서 물량 소화를 맞춰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최근에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죠. 사실상 금요일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터트려주면서 대략적으로 800억이라는 거래대금을 끌어갔었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최대 매물대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게 크게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쌍바닥의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날에 바로 한화에서 인수할 거다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어디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바로 이런 구간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이런 구간까지의 물량 소화를 한번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하게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매집을 맞춰놨다라고 하면
목표가가 이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까지 갔을 때는 190%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전고점 부분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이번 매집주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해도요, 먹을만한 종목들은 있었고 그런 종목들을 안내드리는 방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급등주 추천방이라고 해서 7월 29일날 이렇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한화비전이라는 종목을 드렸었습니다. 한화비전을 익절 안내를 드린 게 7월 29일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7월 29일에 이렇게 양봉이 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몇 퍼센트 가까이 올라간 거냐면은 대략적으로 고가가 18% 가까이 올라간 게 한화비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추천드린 가격 대비하면은 29% 가까이 상승 흐름이 있었고, 언제 추천을 했다라는 거냐라고 하실까봐 한번 직접 텔레그램방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상단에 7월 23일이 확인이 되시죠. 7월 23일날 보내드렸던 이게 바로 한화비전이다라는 말씀이고, 한화비전을 55,00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7월 23일이라고 하면요, 바로 이날의 이 음봉 캔들이 7월 23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55,000원 구간에서 추천드린 이후로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여기 지금 추천 사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2분기 실적 기대감과 SK 하이닉스 TC본더 1밴더 지위,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TC본더 양산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화비전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매도 타점도 기가 막혔죠. 만약에 팔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급락을 맞을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매도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다. 이런 단타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차트만 보고 접근하진 않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진입할 만한 이유가 거의 없죠. 보시다시피 최근에 거래대금도 들어온 적이 없고, 하지만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SK 하이닉스 이전까지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상황에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자리로 판단해서 접근해 볼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단타방은 손이 좀 빨라야 되다 보니까 내가 단타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733-8461번으로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하고 가져가시라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드의 80%를 끌고 간다고 하시면 나머지 20% 정도로 단타랑 매집주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전혀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는 하나오션이랑 똑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다시피 하나오션도 이렇게 위익 구간에서 흔들었지만 어쨌든 시간에 밀렸다가 올라오고 밀렸다가 올라오고 밀렸다가 올라오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신고가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을 오히려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찬스로 삼아갈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기업에 문제 생겼거나 원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원전은 100대 과제에다가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SMR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내 상황도 오케이, 국외 상황도 오케이인 상황에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불안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부터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여기까지 찍어봤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기회라고 꼭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